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3시간 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홍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59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이지스함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약 560km까지 상승했으며 500km 정도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 등에 대해선 추가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평안북도 부성시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극성 2형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상승 속도와 비행 궤적 등이 이 북극성 2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NSC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약 2시간 전인 오후 6시쯤 NSC 상임위를 개최해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도 2번째인데요. 미국에서 체제 보장 발언까지 흘러나오는 시점에 왜 또 도발을 감행한 걸까요? 구경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은 최대 고도 71km까지 올라갔다 공중 폭발에 군 당국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성 12형 발사 이후 미사일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북한이 기술력을 보완해 오늘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제재 논의에 반발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고강도 군사적 압박을 펼친 데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의미도 읽힙니다. 미국이 다각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대외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열하루 만에 벌써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재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일본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낙하 지점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는 아니지만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엔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的解決に向けた努力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世界に対する挑戦です。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시험 발사한 3발보다 비행거리가 짧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에 로널드 레이건까지 파견해 항모 2척의 합동훈련을 계획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한국 언론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과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종합적인 위기 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역임했습니다. 국방,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관리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엔 국제노동기구 의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외교자문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인선을 마친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으로 향해 선영을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냈고 모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면서 판자촌, 고졸 신화를 쓴 인물이기도 한데요. 경제정책을 함께 이끌 장하성, 김광두 교수의 이력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는 상고와 야간대학을 나와 경제사령탑 후보에까지 오른 고졸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가전략 비전 2030을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함께 경제정책을 조율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운동가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장 교수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하성 펀드를 만드는 등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롭게 분배돼야 되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린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주재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보수적 시장주의자라는 점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 출신이었던 김관진 전임 실장과 달리 외교관 출신입니다. 첫 여성 외교장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인데요. 외교안보 라인 면면은 김준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네바 주재 대사를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단장을 맡았던 정 실장은 임명 직후 사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외무고시가 아닌 국제전문가 특채 출신의 첫 여성 외교수장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외교부 국장직에 올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 이후에는 함께 유엔으로 가 인권고등 판무관실 부판무관 등 유엔 내 최고위직을 거친 다자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대미, 대중관계나 북한 핵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홍석현 특보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홍 특보는 오늘 대미 특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는 이번 인사가 자신과 상의한 일이 아니라며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수뇌부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는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돈 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기수나 내려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달리 이번에는 전임보다 한 기수씩 내려가 검찰의 기수 문화를 존중한 셈입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밝히자 지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조직의 안정을 꾀한 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인사란 평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지검장 임명으로 검찰 내부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불식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인사도 아직 임기가 남은 이창재 현 법무차관의 제청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증평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금로 신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두루 거친 다양한 경험이 강점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봉욱 신임 대검차장은 수사와 정책기획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비서관은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의 소장파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사법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사흘 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오늘 발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선제적으로 흠결을 밝힌 것은 투명하게 인선을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위장 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돕니다. 4년 전 전라남도의 직속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사들였다는 의혹. 이 후보자의 아들이 현역 입영 대상 판정 4개월 뒤 어깨 탈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림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인지 알 수 없었고 아들도 병무청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현역 입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9년 만에 야당이 된 한국당은 저격수들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배치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한 달 동안 무려 6명이 낙마했던 인사참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정책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인 홍석현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귀국했습니다. 홍 특사는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홍석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면담 자체가 확실치 않았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습니다. 홍 특사는 미국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경비 문제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이 워낙에 이제 친한파고 한미동맹 지지자고 상식선에서 그건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맥케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사이라는 점에서 사드 비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항모 두 척의 합동훈련을 계획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한국 언론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과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종합적인 위기 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역임했습니다. 국방,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관리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엔 국제노동기구 의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외교자문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재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일본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낙하 지점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는 아니지만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엔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的解決に向けた努力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世界に対する挑戦です。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앞서 시험 발사한 세 발보다 비행거리가 짧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주변에 동해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에 로널드 레이건까지 파견해 있습니다. 지난주 화성 12형 발사 이후 미사일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북한이 기술력을 보완해 오늘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제재 논의에 반발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고강도 군사적 압박을 펼친 데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의미도 읽힙니다. 미국이 다각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대외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열하루 만에 벌써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3시간 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홍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59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이지스함과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약 560km까지 상승했으며 500km 정도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 등에 대해선 추가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평안북도 부성시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극성 2형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상승 속도와 비행 궤적 등이 이 북극성 2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NSC 상임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약 2시간 전인 오후 6시쯤 NSC 상임위를 개최해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도 2번째인데요.
미국에서 체제 보장 발언까지 흘러나오는 시점에 왜 또 도발을 감행한 걸까요? 구경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은 최대 고도 71km까지 올라갔다 공중 폭발에 군 당국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